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기대했던 튀니지전에서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운명이 바뀐 선수는 있었죠. 바로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박주호 선수 이야기인데요.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김진수 선수가 더딘 부상 회복으로 출국 전날 결국 박주호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박주호 선수는 자신의 기쁨보단 김진수 선수의 아픔을 먼저 챙겼다고 하는데요. 브라질행 막차를 탄 박주호와 선수들 마이애미를 거쳐 다음 달 12일 결전지인 브라질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스포츠24가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요.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시죠.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튀니지와의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최정예 멤버로 나선 홍명보는 골대 앞에서의 세밀함과 날카로운 슈팅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그나마 이용의 패스를 받은 구자철의 과감한 중거리 슛이 팬들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아찔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면서 수비 조직력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튀니지의 두터운 수비벽은 견고했습니다. 결국 전반 막판 튀니지의 다우아디에게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시도마저 벗어나며 끝내 출정식 축하포를 쏘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죠. 3일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안승호,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우신가 봐요? 아니, 유지연이 형 더 더우신 거예요. 네, 여름이 왔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화끈하네요, 이쪽 분위기.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안승호 기자가 요즘 야구장 분위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면 저희는 뭐 야구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업이니까요. 근데 참 어려워요. 여러 만나야 되는데 매번 팀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분위기 팀 갈 때는 결혼식장 가는 것 같고요. 또 팀이 상당히 안 좋을 때는 또 뭐 장례식장에 좀 위로해주러 가는 그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니세요? 예? 눈치를 많이 눈치를. 보시는 거. 네. 아, 뭐 눈치 본다는 평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제가 또 여러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죠. 근데, 안 그러세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별 생각 없이 가거든요. 예. 눈치 없다는 평을 듣는 것 뒤에서 축 같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가서 좀 위로해주고 그럴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시즌 초반에 4월 초인데도 감독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죠. 수석 코치가 그만두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부상으로 팀이 무너지는 팀도 있었고요. 네. 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이 팀만은 예외입니다. 삼성이죠. 좀 독주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5월 들어서 11연승을 했고 30승에 선착했습니다. 5월 한 달 승수가 19승인데 팀 역대 최다 타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발이면 선발, 중간이면 중간, 뭐 타선이면 타선에서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독주체에 들어가고 있다고 대부분이 보고 있는데 유정일 감독은 좀 엄살을 좀 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멀었다고 선수 아래부터 치죠. 근데 표정은 벌써 이제 입가에 지금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좀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본인도 3번 우승했으니까. 감독님이 이 프로그램 보실 수도 있으세요. 예,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장만 한 3주 정도 안 가다 가면 또 잊어버리고 가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 감독님. 그 뭐 팬들 알 권리가 있는 거, 시청자도 네, 알 권리가 있는 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어쨌든 간에 향후 레이스를 보면 삼성의 독주 여부 그리고 삼성을 쫓아가는 두산, 넥센, NC 팀이 어느 팀의 견제색으로 떠오를까 또 간격 네. 이런 걸 좀 보고 뭐 좀 재밌는 좀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경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삼성의 독주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그 삼성 프런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네. 삼성의 최태인 선수, 최영우, 박성민, 이승엽 이 네 선수가 한꺼번에 잘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근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주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뭐 이 키는 이승엽 선수 그리고 마무리 임창용 선수가 쥐고 있다고 봅니다. 임창용 선수가 최근에 세이브를 계속 추가하고 있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중에 상당히 좀 네. 불안한 모습을 안타도 보였죠. 좀 맞고 네. 실점도 계속 내주고 있는데 두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독주가 계속 될 것인가 마느냐 결정될 것 같고 네. 이 팀들을 지금 추격하는 뭐 두산이나 NC의 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삼성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의 4연패 이야기 슬금슬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죠. 요기 베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2014 프로야구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본격적으로 야구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산과 롯데, 롯데와 두산의 대결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경재 기자가 두산을 이끌어서 요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 편하게 야구하는 네, 두산이다. 편하게 어떤 합니다, 의미예요? 정말. 네. 요즘에 좀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속이 좀 답답한 분들이 있으면 두산 경기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팀 타율이 금요일 오전 기준으로 3할 1분 3리입니다. 그러니까 타순을 보면 9명 가운데 3할 타자가 7명이 배치돼 있고요. 타격 20걸 안에 무려 5명이 두산 선수입니다. 목요일 경기까지 이 팀의 그 두 자릿수 안타 행진이 14경기째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은 사실 좀 상대성이 있고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맞붙는 투수가 좀 강하면 타격이 주춤했다가 좀 약하면 강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타선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두산은 이제 그런 상대성도 없어요. 뭐 어떤 투수가 나오든 간에 물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터져주고 있고요. 왜 이렇게 잘 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김현수 선수한테 좀 물어봤는데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먼저 선수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3, 4패로 아쉽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태극마크를 달 그 후보들이 많으니까 이 선수들이 더 잘해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나만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선수 다 잘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팀 내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더 유발되고 있다 하는데 최근 예를 보면 김재호 선수가 타율이 2할 때 중분 때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3할에 2푼 갖고 올라왔거든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이런 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선발로 볼스테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전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지만 그 경기 전까지 굉장히 안정된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에서 완봉승까지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 투스윙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인데 땅볼 유도 능력이 굉장히 타고난 선수입니다. 초반에 조금 안정이 안 됐다가 최근에 두산 마운드에서는 가장 믿음이 가는 그런 선발 투수거든요. 네. 롯데는 최근에 팀 분위기가 좀 흐트러졌죠. 이 권두저 수석 코치가 물러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어떤 팀 문제가 좀 불거져 나왔습니다. 권수석 코치는 양승호 감독 시절에 수석 코치를 맡았다가 김씨 감독이 부임하면서 2군 감독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보직이 바뀌어서 다시 올해 수석 코치를 맡아왔는데 어떤 훈련 방식 또 훈련 양 등에서 김시진 감독과 줄곧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선수들과도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선수단 관리 문제에서 좀 문제가 쌓였었는데 구단이 결국은 이 권수석 코치를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 문제를 수습책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신 감독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두산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프런트에서도 이미 아마 그 성적에 대한 기대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원준을 시작해서 롯데가 자랑하는 유먼, 옥스프링 이 선수들이 선발로 차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선발들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두산 타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없이 잘 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잘 막아낼까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달 초에 두산만큼 잘 터졌던 타선은 지난주를 거치면 좀 하향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나마 두산전에서 올 시즌에 4승 2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좀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펼칠 것 같고요. 특히 히메네스가 두산전에서 4할 4푼에 홈런 4개, 또 타점 12점이나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했고 또 손아섭, 박종윤, 문기현 등도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롯데가 좀 믿을 만한 구석입니다. 역시 활발한 타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안승호 기자가요. 이경재 기자가 두산 요즘 참 편하게 하는 야구다라는 말을 했을 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 보였거든요. 사실 팀 분위기예요. 네, 팀 분위기가 야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쵸. 이경재 기자 결혼하셨지만 집에서 가끔 부부싸움 하실 거 아닙니까? 잘 안 합니다. 안 하신가요? 네, 안 합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가장이세요? 네. 하여튼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부부싸움하고 남은 또 이게 일도 안 되듯이 야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야구 외적으로 팀에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은 이게 그라운드에서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쨌든 간에 이번 결과는 좀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때이른 더위만큼이나 화끈한 경기가 기대되는 두산과 롯데의 대결. 3명의 기자는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간만에 야구 담당 세 기자가 두산으로 뭉쳤습니다. 이경재 기자 7점 주면 8점 뽑는다라며 안승호 기자 살오른 곰이라는 표현으로 두산에 칭찬해 주셨고요. 반대로 이원만 기자는 지휘체계 붕괴된 롯데를 걱정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요, 엘렉 나시코라고 하죠. 야구팬이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더비 경기를 이르는 엘클라시코를 빗대어서 만든 말입니다. 바로 LG와 넥센의 경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엘렉 나시코. 저는 이게 참 발음할 때마다 어떻게 아니 전문 또 아나운서신데 그냥 괜찮습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엘렉 나시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요. 기사 쓰기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워요. 네. 경기할 때마다 두 팀이 출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량 득점을 뭐 주고받는 경기도 많고 그랬는데,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결과는 뭐 비가 팽팽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엘렉 라시코 하면 두 팀이 달라요. 그러니까 LG는 좀 뭔가 그 넥센전 치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넥센은 실속을 챙겼죠. 지난해 보면은 11승 5패로 넥센이 앞섰고요. 네, 이번에도 압도적이네요. 목동 3연전을 앞두고 넥센이 4승 1패로 앞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이번 토요일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토요일 경기에서는 일단 LG 선발로는 그 외국인 투수 티포드가 나오는데요. 티포드는 올해 8경기에 나와서 2승 2패 평균 자체 4.04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 25일에 SK전에서는 3.1이닝 동안 6안타를 맞으면서 볼넷을 7개나 내주고 7실점을 했어요. 근데 부진했죠. 근데 네. LG 양상문 감독이 주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 감독이 보기에는 티포드가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데 너무도 세밀하게 그 볼 배합이랑 코너워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스스로 경기를 좀 어렵게 가져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더 쉽게 가자. 스트라이크 좀 넓히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승부를 가자고 했고 티포드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포드는 이번 그 등판에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 티포드랑 넥센은 올해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그 낯선 사이의 만남에서는 투수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조금 LG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이 보이고요. 네. 일단 상대적으로 넥센은 선발 투수가 상당히 약한 날입니다. 개막 선발 로테이션이 넥센은 무너졌죠. 그런데 그리고 최근은 베네켄 그리고 김민철, 소사, 하영민으로 4인 로테이션을 꾸려가면서 그 빈자리 하나를 채워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의 엘렉 라시코를 보면 우리가 넥센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토요일 경기만 보면 LG 쪽에 승산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넥센과 LG를 봤을 때 이 LG의 페이스가 더 좋다는 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를 보면 항상 넥센이 좀 안 좋다가 LG를 만나서 반등을 했고 또 LG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 하다가 넥센전에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역전패를 당하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하향세를 걸었던 경험이 좀 많거든요. 이번 경기도 그렇다고 뭐 LG가 정말 확실한 선발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티포드도 뭐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고 두 팀 다 뭐 선발이 좀 좋지 않다고 봤을 때 두 팀의 어떤 타격전 양상이 뛴다면 아무래도 방망에서는 넥센이 앞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이경재 기자 잠실보다는 목동구장에 자주 출입하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전 예. 데이터를 가지고 예, 객관적으로 예, 많이 가시더라고요.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담당이시죠? 아니 담당 그런 거 없어. 여기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도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데요. 이원만 기자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원만 기자는 크레이지 모드 박병호의 아무도 못 말리는 기력을 칭찬하면서 넥센의 승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경재 기자도 LG 만나면 힘나요로 역시 넥센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안승호 기자만 쌍둥이 멸의에 덧댈 날이라면서 LG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SK, 한화, SK 경기 3세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 기자 모두 SK 우세로 의견을 일치를 받습니다. 특히 이원만 기자 4할 타자 이재원 존재만으로 게임 끝이라는 한 줄평으로 SK 승리 예측해 주셨네요.
이어서요, NC와 기아의 맞싸움 예상 3세판으로 도움 받아보죠. 함께 하시죠. 네, 이번에는 안승호 기자만이 NC의 5선발을 걱정하면서 기아를 응원해 주셨고요. 이경재 기자, NC의 방망이 쇼를 기대하면서 이원만 기자, 지친 호랑이의 체력을 걱정하면서 NC의 승리에 입을 맞춰주셨네요. NC의 5선발임에도 이경재 기자는 NC의 방망이 쇼를 굉장히 기대하신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NC가 뭐 지금 방망이 실력만 놓고 보면 뭐 저희 크레이지 모드인 두산에도 뭐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주중에 이제 한화와의 3연전에서 3경기에서 51점 뽑았습니다. 제가 네. 대전에 잠깐 갔었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네. 그 경기 보시고 오셨군요. 네네. 굉장히 잘 터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기아가 사실은 뭐 선발진은 지금 홀튼, 양현종, 뭐 그리고 김진우 선수. 김진우까지 해서 굉장히 수준급인데 문제는 불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전에서도 뭐 9회 완전 뒤집혔잖아요. 불펜 방울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팀, 그런 팀이 좀 기아입니다. 기아다, 요즘에.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저는 NC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바꿔야 되나? 자막 나왔나요? 아니, 소신 있게 하십시오. 소신 네. 있게. 아니, 아, 네. 예. 소신이냐 대세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알려진 대로 철벽, 수비벽을 자랑합니다. 슬로바키아와의 평가전에서 1대 0으로 이겼는데 강한 압박과 촘촘한 지역 방어를 앞세워 카펠로식 지지 않는 축구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상대 진영에서부터 공을 따내기 위해 압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00% 국내파 선수들로 구성된 만큼 커버 플레이도 유기적으로 돌아갔고 조직력의 빈틈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선의 침투 패스가 날카롭지 않다 보니 원톱 코코린의 위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롱패스나 크로스가 반복되다 보니 상대 수비가 쉽게 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전 결승골은 케르자코프가 터뜨렸는데요. 러시아 공격진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슬로바키아 수비진의 실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노르웨이전에서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실험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탄탄한 수비진이 건재한 만큼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알제리는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표 선발을 놓고 잡음이 있었고 에이스 페굴리가 훈련 일정을 놓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잡음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현재 24명까지 엔트리를 압축한 알제리인데 이 중 4년 전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가 8명밖에 안 됩니다.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월드컵을 밟는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면서 큰 경기 경험을 많이 한 선수들입니다. 페굴리를 비롯해서 수비수 아이사 만디, 토트넘 미드필더 벤탈렙 선수가 작년이나 올해 대표팀에 데뷔한 뉴페이스들입니다.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 연달아 평가전을 치르는 알제리인데요. 아르메니아가 생소한 나라지만 피파 랭킹이 33위일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하는 유럽의 다크호스입니다. 알제리에게 호락호락 승리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벨기에는 룩셈부르크와의 평가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가 피파 랭킹 112위의 약체인 점을 감안한다면 벨기에의 전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5골을 뽑아낸 공격진의 파괴력은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루카쿠와 에당 아자르, 펠라이니와 데브로잉 이런 쟁쟁한 스타들이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루카쿠와 펠라이니 등 190cm가 넘는 장신들의 공격은 분명히 위력적입니다. 그래도 허점은 보입니다. 수비에서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는데요. 룩셈부르크 전까지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무려 8골을 내줬습니다. 수비의 핵인 콤파니가 부진한데요. 공격 욕심이 많다 보니 뒷공간을 많이 비우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벨기에는 이번 스웨덴전을 끝으로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스웨덴은 피파 랭킹 25위의 세계적인 강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해서 가장 아쉬운 국가 중에 하나죠. 벨기에의 진정한 전력도 룩셈부르크전보다는 스웨덴전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자존심이 걸린 대결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오늘따라 허재원 기자가 무승부를 많이 줬는데요. 그만큼 월드컵을 앞두고 전력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소리겠죠. 3세판 경기 예상평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카펠로식 지지 않는 축구가 이번에도 발휘될 것 같습니다. 수비에 초점을 둔 한 줄 평으로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철벽을 넘어 꽉 막힌 수비를 변비 축구로 묘사한 우충원 기자의 한 줄 평이 인상 깊네요. 네, 허재원 기자만이 피파 랭킹 33위 아르메니아의 전력을 내세워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최용석, 우충원 기자, 알제리를 승리에 힘을 줬습니다. 두 기자의 말대로 짝퉁 프랑스 알제리가 평가전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벨기에의 승무패가 골고루 나올 만큼 만만치 않는 전력을 가진 두 팀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재원 기자는 친선전이지만 유럽 강호 두 팀의 자존심 대결이라며 무승부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원조 붉은 악마, 벨기에의 승리를, 우충원 기자, 추운 날씨 적응에 실패하면서 벨기에가 질 거라는 예측해 주셨네요. 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평가전이 한창입니다. 이탈리아가 잉글랜드전을 대비해 아일랜드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해외 사이트 예상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대 아일랜드의 평가전 예상을 보겠습니다. 프란델리 이탈리아 감독은 많은 선수를 교체할 것이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제 컨디션으로 경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로 대회를 앞두고 0대3으로 졌고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앞두고 치른 아이트전에서는 2대2로 비겼다. 이번 경기도 중요한 토너먼트 대회인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경기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 스코어를 예상해본다면 1대1 정도일 것이라며 아일랜드의 선전을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이건 특급 칭찬이야? 라는 유행어를 날려주기 위해 연습했는데 튀니지에게 특급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리를 지켜준 기자들 역시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대신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챔스에서 10번째 우승을 해 팬들에게 특급 칭찬을 많이 받았겠네요. 다음은 야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삼성의 승리를 3명의 기자가 모두 맞춰줬고요. 한화의 승리는 이원만 기자만이, SK의 승리는 안승호 기자만이 적중했습니다. 기아의 승리는 4명의 기자 모두 빗나갔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요. 그 야구 기자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2개 맞추는 게 2개 맞췄는데요. 2개 좀 예. 부끄럽죠. 네. 홈팀만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사실은 확률이 50%인데 네. 지금 이 순간 뭐 이 스튜디오를 그냥 달려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창피함에 이게 저는 하나 맞췄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러세요? 다음 아니, 주에 근데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꿋꿋한 모습이.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예. 하나를 계속 그 선택을 하시다가 공교롭게도 그날만 또 안 다른 데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믿어봤는데 이번에 네. 대전구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하나를 너무 미련을 주지 선택해가지고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느껴졌는데 네. 어쨌든 간에 역시 꿋꿋하시니까 이게 역시 방송 기자 베테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맞히면 어떻습니까? 예.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